오늘 저희가 발표하는 내용을 보시면요, 지금까지 저희가 김재철 사장에 대해서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소 내지 고발을 추진했는데, 오늘 발표 내용을 보시면 이제 더 이상 배임 사범이 아닙니다. 김재철은 횡령 사범입니다. 무용가 J씨와 공모해서 MBC의 재산을 빼돌린 공범, 횡령 사범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김재철 사장이 무용가 J씨와 아파트 세 채를 함께 구입해서 최근까지 공동 관리한 사실이 저희 MBC 노동조합 취재진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두 사람이 아파트를 산 지역은 충북 오송의 신도시입니다. 세 채를 함께 구입했습니다. 어떤 지역인지 보시면요, 왼쪽에 이 지역이 호수입니다. 그리고 이 호수 바로 옆에 이 단지가 호반 베르디움이라는 단지고요. 여기에서 한 블록 떨어진 500m 떨어진 이 지역에 모아 미레도라는 아파트 단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김재철 명의로 산 집이요, 602동입니다. 호반 베르디움. 바로 그 뒤에 무용가 J씨 명의 601동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J씨 명의로 모아 비레도의 아파트가 또 한 채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이 사람들의 아파트 구입한 곳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오송역이 있고요. 오송역에서 이 아파트 단지까지는 도보로 15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동차로는 2, 3분 거리라는 얘기입니다. 30평대 세 채, 지금 현재 시세로 2억 5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세 채를 합하면 7억 5천에서 8억 정도 나간다고 볼 수 있죠. 구입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601동의 J씨 명의로 2007년 12월 26일에 구입을 하고요. 602동의 김재철 명의로 2007년 12월 28일에 구입을 합니다. 불과 2일 만에 부동산을 구입을 하는 것이죠. 이 과정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요, 두 사람이 명의를 분산했거나 혹은 아파트를 공동 관리해온 정황이 잘 드러납니다. 먼저 2007년 12월에 김재철 사장이 부동산 업체를 상대로 오송에 물건 2개 구해달라는 연락을 합니다. 부동산 업자가 얼마 뒤에 아파트 2채를 구했다, 오송으로 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부동산 업체에 나타난 사람은 김재철 사장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무용가 J씨가 함께 나타났고요. 무용가 J씨는 우리는 사촌 관계다, 김재철 사장은 사촌 오빠다, 난 부동산에 대해서 모르니 오빠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 부동산 업체 관계자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이 같이 오신 건 한 번만 같이 오셨어요? 아니면 뭐 여러 번 보러 오셨다든지? 아니, 보러 한 번 얘기할 때 오셨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저기 할 때 한 2번인가 3번인가 같이 오셨던 것 같아요. 한두 번은 보러 오고 계약할 때 한 번 또 오고 이렇게 오셨어요? 아니요, 그냥 그쵸, 한 번은 그냥 오신 거고, 그 다음에 2번째부터는 조금 문의하셨죠. 아니, 2번째는 집 구경하러 오셨어요. 두 분이 KTX 타고 하러 놀러 오셨더라고요. 쉬는 날이라고. 계약을 하실 때는 김재철 사장님 직접 오셔서 하셨던 거예요? 알아보시거나 이럴 때요? 그쵸. 그럼 이 선생님은 뭐 이렇게 님 같은 경우에는 김재철님이 사촌 오빠라 그러대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거를 김재철님이 하면 이분은 그냥 다 따라서 하는 거다 그러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좀 대행을 해주시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이분이 대행을 해주는 게 아니고 김재철이라는 분이 다 나서서 하고 너 이거 계약해라 그래서 계약을 한 거예요. 같이 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네 몫으로 하나 내 몫으로 하나 하니까 이제 당사자로서 두 분이 같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오셨다가 결과적으로는 글쎄 명의를 어떻게 했나 기억은 안 나고 님이 2개 다 하는 걸로 됐었던 것 같죠? 하나는 김재철 님이 지금 보니까 602동 거는 김재철 사장이 그럼 한 명 601동 거는 걸로 돼 있는 그분 거로 하려고 그러다가 처음에는요? 나중에 그 김재철 님이 하나를 받은 거예요. 물건을 아파트를 사는 과정에 중개업자가 묻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왔기 때문에 누구 이름으로 할까요? 처음에 무용가 제이씨가 두 채 모두 내 이름으로 하겠다라고 밝힙니다. 그러자 중개업자가 아파트가 두 채면 중과세가 돼서 세금이 꽤 나올 텐데 라고 하니까 즉석에서 김재철 사장이 말합니다. 그럼 한 채는 4명이로 하겠다. 그리고 2009년 6월 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무용가 제이씨는 아까 보신 것처럼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아파트 한 채를 또 하나 구입을 합니다. 이때부터 부동산업체 관계자 증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채를 동생분 명의로 한다 그러다가 동생분 명의자가 없다 그래서 그 김재철 사장님이 그럼 자기 명의로 사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명의만? 아니. 그냥 아예 이제 돈도 자기가 지불하겠다고요?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으로 3년 보유해서 비과세 혜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빠져나가는 방법을 만든다거나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빠져나갈 길이 없어서 저기를 한 거지요. 네. 그리고 아파트가 준공되기 직전에, 그러니까 아직 등기가 안 된 상태죠. 구입은 했지만 분양권을 샀기 때문에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요. 거의 아파트가 이제 다 지어졌습니다. 그 상태에서 김재철 사장이 부동산업자에게 다시 전화해서 분양권을 미등기 상태로 팔겠다. 분양권 전매를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닥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 경기가 추락을 하고요. 구매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김재철 사장이 기다려보겠다. 연락달라. 그런데 얼마 뒤에 오송 지역이요. 첨단 복합단지로 선정이 됩니다. 그러자 부동산 중개업자가 김재철 사장에게 다시 구매자가 나타났으니 분양권을 팔겠느냐 묻습니다. 안 판다. 이제 집값 오를 텐데 별장으로 쓰겠다. 이 대목도 부동산업체 관계자 증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이 두 분이 되파시려고 했는데 그때는 그러면은 아니 그 등기를 그러니까 그 분양권 상태로 가지고 계셨다가요. 예. 등기를 안 받고 파시려고 하셨었어요. 입주 기간 전에. 다른 분요? 예. 다른 분한테 팔으려고 하다가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이제 매매를 못 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손님이 붙어가지고 매매를 하시라고 그랬더니 자기들 별장으로 쓰신다고 안 파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리를 하자면 김재철 사장님이 처음에 여기서 다른 분한테 분양권을 샀다가 다시 또 팔려고 내놓으셨는데 잘 안 되니까 그냥 갖고 계시기로 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전세로 돌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니 그러고서는 또 이제 손님을 붙여가지고 파시라고 그랬더니 안 파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제 아파트가 다 지어졌습니다. 아파트가 다 지어지니까 이제 자기 별장으로 계속 보유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세를 놓든지 해야 되겠죠. 본인이 가서 살지 않을 거면. 그래서 무용가 제이씨가 부동산업자에게 오빠와 내 아파트를 전세를 놓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개업자가 얼마 뒤에 세입자를 구했고요. 내려와서 전세 계약을 하자고 하자 무용가 제이씨가 오빠와 내 위임장을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김재철 사장의 위임장을 팩스로 제이씨가 전송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인감도장과 위임장 작성을 실질적으로 제이씨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세입자가 나타났습니다. 무용가 제이씨와 전세계약은 제이씨가 나서서 직접 했습니다. 그런데 김재철 사장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 위임장을 분명히 넘겼지요. 그런데 세입자가 깐깐합니다. 대리 계약하지 않겠다. 주인과 직접 만나서 계약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장님 KTX 타고 오송으로 직접 가십니다. 세입자로서는 궁금하죠. 집주인이 사업을 하다가 어디 망해가지고 저당을 잡힐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하시는 분인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세입자 나중에 확인했답니다. 인터넷을 보니 MBC 사장님이어서 깜짝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임대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사장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 602동에 있는 아파트 J씨가 대행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재산을 공동 관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재철과 J씨의 관계는 도대체 어떤 관계이길래 서로 재산을 공동 관리하고 이렇게 위임장까지 마구 써주는 사이일까요? 일단 오빠 동생 호칭하는 사이입니다. 그리고 즉석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명의를 분산하고요. 또 전세도 공동 관리합니다. 오빠 동생 호칭하는 사이에서 우리가 또 하나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바로 J씨의 친오빠입니다. 동북 삼성 대표라는 직위를 MBC에서 줬는데요. 이 친오빠가 중국에서 있을 때 김재철 사장님은 내 사촌형이다 라고 떠들고 돌아다녔다는 거 기억하시죠? 진짜 사촌 관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보면은 인감증명과 신분증 그리고 위임장을 서로 맡길 수 있는 사이다. 결국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사실상 한 주머니가 아니냐, 이게 두 사람의 공동 재산이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아파트 매입 과정을 보면 오송지역은 KTX 역사가 신설됐고요. 첨단 복합단지로 발표가 되는 등 개발 호재 지역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대한민국의 아파트 시세가 전반적으로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오송지역은 바로 옆에 인근에 세종시가 건설이 되죠. 행정복합도시가 건설된다는 이유, 그리고 첨단복합단지, KTX 개통 등등의 이유로 개발 호재 지역으로 거의 대한민국에서 몇 안 되는 개발 유력단지입니다. 이곳에 아파트를 샀고요. 하지만 우리 사장님은 이 지역에 실거주한 경력도 없고요. 연고도 없습니다. 또 이 지역의 아파트를 샀다가 처음에 분양권을 미등기 상태에서 전매를 해서 시세 차익을 챙기려고 시도한 흔적도 나타납니다.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흔히 보아왔던 아주 전형적인 투기꾼의 행태를 공영방송사 MBC의 사장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J씨 명의로 내지는 김재철 사장 명의로 구입한 이 아파트 구입자금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실구입자금, 전세금을 제외한 겁니다. 실구입자금만 추정을 해봐도 5억 원 이상 들어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를 구입한 전후 2008년 12월 전후입니다. 2007년 12월 전후로 해서 원래 J씨를 김재철 사장이 울산 사장으로 있을 때 MBC 주최 공연에 출연을 시키면서 개인 자격으로 출연을 시키면서 수백만 원씩의 출연료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구입하기 전후 직후부터는 J씨가 기획사를 차리고, 그리고 MBC가 J씨 기획사에 주는 대금이 이때부터는 수천만 원 그리고 수억 원대로 올라가죠. 그래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MBC가 지출한 출연료 J씨 기획사에 준 돈만 5억 7천만 원입니다. 그 이후에도 15억 원을 추가로 더 지급을 했습니다. 도대체 J씨는 단순한 무용가로서 어디에서 이 많은 돈을 끌어다가 아파트를 샀는지 이 자금 출처에 대해서 분명히 규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발표를 보면요, 앞서서 설명을 드린 대로 김재철 사장이 단순한 업무상 배임 사범이 아니라 J씨와 공모해서 MBC 돈을 빼돌린 횡령 사범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114일째 파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짧고 굵게 투쟁해서 김재철 사장 빨리 몰아내고 공영방송 MBC 정상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보셔서 아시겠지만
MBC 공영방송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왜 김재철의 비리가 필요한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공영방송을 말살시키는데 그 근저에 김재철 사장의 이런 개인 욕심이 있었다면 밝혀내야죠. 밝혀내고 그것을 제대로 밝혀내야 MBC가 다시 공정방송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인수 변호사님 잠시 무대 앞으로 모셔서요. 지금 밝혀낸 이 비리가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어떤 범죄인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그리고 어제 있었던 사전 구속영장 실질 심사 기각에 대해서 현장 분위기 어땠는지 다시 한번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수 변호사님 어디 계십니까? 어저께 구속됐으면 뭔가 야유와 비난을 받았습니다.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주말 이틀 동안 꼬박 밤을 샜습니다. 이틀 동안 꼬박 밤을 샜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진술서 달라고 해서 써신 분 많으실 것 같아요. 기자, 라디오 또 시사교양 있는데 MBC가 파업을 하면서 박무진의 대목이 그런 문건이 있더라고요. 지난 2년간 MBC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그래서 저는 지난 이틀간, 지난 2년간의 벌어진 날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참 힘들고 어렵고 고생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2010년, 2011년 그렇게 MBC에서 벌어졌던 일이 2012년에는 희망과 그리고 진실 그리고 정의로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기뻤고, 또한 어제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도 재판을 하면서 당당한 재판을 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뭔가 좀 비굴해지고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옳은 파업을 하고 있고 평화롭고 정당하다는 파업을 했다는 점에서 아주 좋고 재미있는 재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맡겨진 김재철 사장님 관련한 업무상 횡령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파하고 눈덩이 같습니다. 예, 까도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계속 내려가면서 눈덩이처럼 굵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소장은 점점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반추해보면 맨 처음 우리 발단은 김재철 사장님의 법인카드였습니다. 2년간 7억 원을 쓰셨다는 거고 1년에 3억 5천만 원을 썼다는 건데요.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의 1년 평균비가 1억 1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공영방송 MBC 사장님이 국방부 장관의 3배에 가까운 판공비를 법인카드로 긁으셨다는 겁니다. 문제는 긁은 행초도 특급 호텔, 명품, 그리고 일본 소시오였습니다. 60만 명의 국군 장병의 수장인 국방부 장관이 1억 원이 판공비인데 호텔, 명품, 기금속으로 3억 5천만 원을 1년에 썼다는 건 합리적이지 않고 누가 봐도 부도덕합니다. 이게 저희가 첫 번째 제기한 의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기된 의문이 뮤지컬 공연이었습니다. 어떤 특정 무용가, 제이씨란 무용가에게 수년간에 거쳐서 20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의 공연을 몰아줬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판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와 알거나 친분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일부러 재판을 하면 안 됩니다. 법에 의해서. 그 제도가 기피와 제척이라 제도입니다. 스스로 기피하고 법에 의해서 제척되는 게 민사소송법의 규정입니다. 이걸 도입해보면 공영방송 MBC의 사장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알고 있거나 친분이 있는 특정 무용가라고 한다면 그 사람한테 일감 주면 안 됩니다. 그건 도덕적으로. 근데 이분은 7년간 20억 원에 가까운 엄청난 공연을 몰아줬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자격이 있었냐? 자격도 없었습니다. 10억 원이 넘는 엄청난 초대접 뮤지컬을 한 번도 제작하지 않았는데 그걸 밀어줬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걸로 끝이 안 나고 또 눈덩이 벌어졌습니다. 제이씨뿐만 아니라 제이씨 오빠한테 중국의 어디에 또 특파원인가요? 이름도 없는 지사장 하지도 않는 그 직함을 만들어줬습니다. 그 역시 MBC의 인사규정이나 채용규정을 다 무시한 규정이었습니다. 일사천리로 이뤄갔습니다. 이제 여기서 끝이고 고소장을 여기서 끝내면 되겠구나 했는데 또 오늘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확실한 거는 명백한 건 이겁니다. 김재철 사장님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셨어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장관 인사청문회 할 때 주민등록만 달리 옮겨도 엄청나게 난리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부동산 실권리자 자기 명의가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공범으로 그 부동산을 타인 명의, 자기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고 이것만으로도 공영방송 MC 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 동안에 김재철 사장님과 그리고 그 제2사, 그 우영수 간의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강한 의혹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돈을 몰았고 어떻게 아파트를 함께 전세주고 전세도 관리하고 같이 사고 이것은 양자 사이에 어떤 금전 거래 관계가 있을지도 모른다. MBC에서 김재철 사장님이 JC에 돈을 몰아주고 그 돈이 혹시나 김재철 사장님한테 흘러가지 않았을까라는 의혹을 충분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의혹을 풀 수 있는 곳은 누구냐? 검찰이 김재철과 JC의 통장만 압수하면 됩니다. 10분이면 밝혀질 수 있습니다. 검찰에게 촉구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저께 통합진보당 털린 거 아시죠? 대한민국에서 백주대낮에 민주정당에 어떤 정당에 경찰 수백 명을 터뜨려가지고 당원 명부를 빼앗았습니다. 그 노력에 100분의 1, 만분의 1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밝혀집니다.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을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최근 민간인 불법 사찰이 밝혀진 것처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 언젠간 손바닥을 내려야 됩니다. 손바닥을 내리면 강렬한 햇살이 사람의 눈으로 들어옵니다. 검찰이 그리고 현재 일정 특정 세력이 아무리 진실을 가리고 손바닥으로 눈을 가리고 있어도 사람이 평생 동안 손바닥을 들 수는 없습니다. 손바닥을 내려야 되고 그 순간에는 분명히 진실이 밝혀집니다. 지금 밝혀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딱 하나 검찰과 경찰이 김재철 사장님과 JC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통장에 대한 계좌 추적만 하면 되고 그것은 1시간 이내로 끝낼 수 있습니다. 진실을 요구하고 있고 정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는 밝혀져야 되고 특히 이 문제는 김재철 사장님이라는 개인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공인이 과연 이 정도로 망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의 바로미터가 되는 중대한 하나의 또 기준, 척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경제 가중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특정경제 범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이러한 명칭을 가지고 어떻게 MBC의 사장이라는 아주 중요하고 도덕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만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진실은 꼭 밝혀질 것이고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번 소속범 풀리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상 배임과 폭력, 부동산 사거리법 위반까지 정말 법의 통일이 밖에 있는 우리 사장님, 이제